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여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휴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즐겁게 산책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비가 오고 난 후에 그런 모습이라서 그런지 너무 화창해서 좋습니다. 이런 날 좀 땀 좀 흘려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잠시 일다운 일 좀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제 삼성전자 딱 10년만 모아보자. 10년만 뭐 5년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는 모아야지 않겠는가. 우리가 보통 10년 장기 저축 하듯이 10년만 저축을 하면은 적금 넣듯이 하면은 뭔가 좀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10년이라고 하면 좀 지겹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10년 돌아다 보면 또 다시 우리 여러분들 자기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10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5년도 금방 지나가는데.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한번 10년만 부지런히 모아보자. 이제 그 생각으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고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나갈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그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죠. 이런 인내 별거 있겠습니까? 단지 여러분들 그렇게 머리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맡은 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꾸준하게 모은 돈 가지고 꾸준하게 저축하는 시스템을 하는 거니까 10년만 버티. 이것도 뭐 10년도 그거예요. 뭐 급변하는 10년이 있을겠죠. 갑자기 안 좋은 10년도 있겠지만 이걸 잘 참고 한번 견뎌보는 겁니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10년 후에 2031년에는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한번 댓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제가 생각하는 금액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서로 간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때를 위해서 천만전자는 즐겁게 매수하면서 존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매출 변화는 2019년까지 흐름이 좋았습니다.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2013년도에서 다시 한번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다시 꺾이는 분위기였는데 하여튼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주 줄기차게 잘 올라갔습니다. 2005년에 매출이 보니까 69억 달러, 한 70억 달러밖에 안 되더라고요. 70, 74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게 무한정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든지 어느 일정한 상승을 한 다음에 반면 조정을 받든지 한번 약간 하락세를 겪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경기라는 자체가 계속 무한정에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공황이 오듯이 나중에 경기 불황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급변하는 무슨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는 거죠. 미중 분쟁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약간 주가는 빠지겠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매출도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고 빠졌다가 다시 또 2017년도 이 분경에는 다시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반등했다가 다시 또 꺾이는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거죠. 이렇듯 매출의 변화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상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 잘 벌어요. 잘 버는 기업이고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여기 한국 CX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니까 쭉 올라가요. 96년도에도 보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조다원이 15.9조죠. 한 16조 원 됩니다. 쭉 계속 올라가요. 상승하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그 매출액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좀 빠졌다가 다시 이때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변화인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빠지더라도 다시 또 이제 반등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아주 멋진 기업이에요. 이렇게 삼성전자는 뭔가 좀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고 부단히 노력하는구나. 상당히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매출액의 그 변동 변화를 통해서도 한눈에 좀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도 변화를 한번 보면은 2017년대도 매출액이 어떻게 되냐면 239조죠. 239조. 그리고 2018년대는 243조 좀 올라가요. 2019년대 조금 빠집니다. 이때 빠지고 2020년 다시 또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우상향 하는 겁니다. 우상하는 건데, 일단 이 최근의 기간이 약간 좀 정체된 기간이라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C 부분, 뭐 IM 부분, DS 부분 다 나눠져 있어요. 반도체는 108조, 118조, 95조, 103조. 2009년, 2019년도에 반도체가 좀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IM 부분 쪽에는 상당히 좀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 반도체가 참 DS 부분이 상당히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마는 아직까지 좀 미미한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겠죠. 영업이익도 반도체가 2017년도에는 얼마였냐면은 35조, 그리고 이 당시 때는 한 44조, 14조. 이때 2019년도가 거의 막 최악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최악의 시기.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18조인데, 이 당시 때는 뭐 슈퍼사이클이라면서 상당히 반도체 값이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 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영업이익도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떨어졌다가 반도체 떨어져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정확하게 앞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시대적인 상황과 뭐 분위기, 경제 여건 따라서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 떨어지고 또 오를 때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미래가 계속 뭐 풍요롭게 계속 경제 성장이 발전할지, 아니면 또 어느 전쟁이 터져가지고 또 추락할지, 또 뭐 지금처럼 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무슨 또 악재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저 주가 예측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없는 일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한번 예측해보고 대략 어떻게 흘러가겠다, 그 큰 흐름 줄기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 보면은 매출액이 52조 들어가죠. 2분기 56조, 62조, 59조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또 꺾이는 추세죠. 55조, 52조. 2020년 2분기에 다시 또 싹 반등을 해요. 또 3분기에 66조. 이때는 코로나 때라서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도 상당히 선방을 한 거예요. 이 안 좋은 악조건에서도 52조 정도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잘 나왔어요. 반등하면서 다시 꺾여서 오는 건데, 하여튼간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같이 이제 대공황 비슷한 그런 현상인데 막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실적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또 이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는 참 어떻게 보면 견조하고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라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는 실적과 여러 가지 영업이익 등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그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튼튼하다. 믿고 신뢰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 직접적인 타격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주가의 흐름도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의 그 차트인데, 이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였냐면은, 2011년이죠. 11년도 6월 17일이죠. 이때가 16,38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때 해가지고 쭉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선주는 이쪽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결국은 보통주겠죠. 보통주 가격이 얼마냐, 지금 이제 85,500원이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5배 정도 오른 거예요. 10년 만에 5배 정도 올랐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배 정도 되겠죠. 우선주는 거의 한 6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6배 정도. 우선주는 6배 정도 된다. 보통주는 한 5배 정도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코스피는 상당히 오르지 못했어요. 코스피는 거의 박스피였습니다. 100%가 안 돼요. 보니까 100%가 이 밑에 있는 선이 코스피인데, 그만큼 코스피보다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듯 삼성전자 주가는 한 5배 정도는 올랐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5배 정도는 올랐다. 참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지금 현재 85,500원이지 않습니까? 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85,500원 곱하기 4만 해도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40만 원까지는 좀 뭐 무리수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2.5년 정도, 2점 아니라 5년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는 충분하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2011년에서
2021년에서 2026년까지는 한 이 두 배 정도, 그래서 26년에서 2031년까지도 한 두 배 정도 한다면은 이때는 한 16만 원, 이때는 한 32만 원 정도, 아니 그렇게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넉넉히 잡아도 최소한 30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2031년까지는 한 30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가지 않겠나. 최저 리미트로 이제 보는 겁니다. 리미트에서 주가 30만 원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때서 뭐 정확하게 맞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어떻게 좀 몰라도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꺾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흐름이 자체가 전에 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차트로 우리가 길게 앞을 보면은 최소한 4배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4배 정도. 그래서 저는 한 3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만 원 본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천만전자를 능가할 것 같아요. 천만전자는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10년 후면은 천만전자가 결국 얼마입니까? 20만 전자 아닙니까? 20만 전자. 그러니까 20만 전자의 그 이상은 오르지 않겠는가? 한 30만 정도는 본다. 그래서 30만 전자면 충분하죠. 4배 정도 오른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한 1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한 2031년도는 한 4억 정도 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5억 정도 집어넣으면은 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히 모아야겠죠. 부지런히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 해야죠.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승하는 구간도 있지만 이게 빠지는 구간도 있어요. 이런 구간. 이게 한 1년 정도 돼요. 이런 구간에 투자한 분들은 좀 지겹겠죠. 1년 동안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으니까. 결국 이 지겨운 1년 동안 흐름을 보인 분들은 이때 또 꺾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시 또 돌아오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2014년에서 이쪽 때도 약간 좀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긴 길었어요. 그 대신 막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슈퍼사이클 끝나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지겨웠다는 거죠. 이 구간을 잘 극복하신 분들은 지금의 구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는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볼 때는 10년 후 지나면은 분명 제가 볼 때는 4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답은 아니지만은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이고 여러분들의 뇌피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더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론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주가 차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단기 순이익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인전 주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부질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무슨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재미도 있고 약간의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저는 하여튼간 천만전자는 30만 전자까지 간다. 그 생각을 갖고 열심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평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